그림은 펜로즈의 계단입니다. 2차원 평면에 그린 3차원 계단이지만 실제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계단 또는 무한 계단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눈의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그럼 이 착시 현상이 그림에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여러 가지들이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임대사업자는 어떨까요? 과연 나라에서 권장하는 이것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여러 가지 장점이 착각에 불과한 것일까요? 임대사업자, 빚 좋은 개살구인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상품을 하나 올려 판다던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물건을 하나 파는 것은 지속성의 여부로 판단해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개를 팔게 되면 사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사서 2억에 전세를 준다면 2억을 이자 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 채 있다면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실거주지가 올라서 팔아도 사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채 이상이 되면 사업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이런 것이 모두 사업입니다. 사업에는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에는 무조건 세금이 붙습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쓰는 것도 소득으로 봅니다. 간주임대료 소득세라고 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동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이상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고 내지 않으면 국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뜯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서 최대한 세금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국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과 상황에서 국가가 우리에게 무슨 혜택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더 가져가려고 애쓰는데 왜 세금을 깎아준다는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그 혜택 뒤에 국가에게는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불리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그 혜택이 쥐덫에 걸린 치즈일 수 있습니다. 치즈를 덥석 한 입 무는 순간 우리는 덫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치즈를 먹어보면 잘못된 것을 알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전에 덫은 피해가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 등은 모두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안 내면 탈세에 속합니다. 그럼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탈세자이고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내지 않았고 이를 관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100만 명 이상이고 이 중에 실제 소득 신고를 하는 사람은 15%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공무원이 다 확인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도 탈세를 막고 세금을 받으려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말정산시 월세 임차인에게 소득공제를 해주고 월세 낸 돈을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신고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임차인들은 신고를 하겠죠.
그런 국가에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결국 사업자 등록은 우리가 세금을 내도록, 국가에서 세금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업자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본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주소득이 발생하면 매매사업자, 임대를 통해서 주소득이 발생하면 임대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서 아니면 임대를 해서 소득을 얻을 것인지를 정하시고 매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있다는 것은 국가가 의도한 것이고 이대로 따르면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도 돈이기 때문에 돈은 당장 벌어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부자 되는 길과 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혜택이 너무 많다고 좋아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큰 혜택이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매매사업자가 좋은 것입니다. 매매사업자의 혜택이라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화장실 수리비, 도배장 판 비용, 인테리어 등 고쳐서 파는 것이니까 매매사업자에게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매매사업자는 큰 혜택은 없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을 주로 하시는 분은 그냥 매매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토지 등을 빌려주는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만 빌려주는 것이 가능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아서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크게 없습니다. 매매사업자와 같이 역으로 생각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 환급, 임대하다가 팔고 싶으면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상가를 사서 빌려주거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다면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임대료를 세금 계산서 끊어서 비용 처리를 해야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깎아줘야 하고 누군가 신고하면 벌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사회적으로 다주택자라고 해서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안 좋은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많고 국가가 이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임대업을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은 나라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실과 시세 하락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제도는 수요가 있기 마련이고 이를 공급해주는 임대업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다 잘못되었고 욕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장기간 빌려주기만 해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팔지도 못합니다. 이런 단점을 다음과 같은 혜택으로 국가에서 커버하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등. 하지만 이 혜택은 모두
착시 현상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3억 부동산 취득세 1.1%인 330만원에서 20-30% 감면이면 1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고 10년에 가깝게 부동산을 팔지 않고 임대만 해야 한다면 이것이 득일까요? 실일까요? 그 사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몇 천만 원이 올랐는데 100만원 혜택 때문에 팔지 못하는 것은 너무 큰 리스크입니다. 재산세 혜택도 3억 부동산을 따져보면 3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 비해 아주 조금의 금액을 감면해주면서 언론을 통해서 대단한 혜택인 듯 포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도 큰 메리트가 없고 임대 보유 기간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번 것의 일부를 내는 것이므로 너무 아까워하는 마인드는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시세 차익은 사고 팔기를 잘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장기 보유 기간 동안 팔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혜택을 다 합쳐도 손해입니다. 장기 보유 기간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보유기간이 지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조금만 혜택을 받지 못해도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수익을 내기에는 더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은 임대료도 있겠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싸게 사서 비쌀 때는 반드시 팔아야 합니다. 비싸졌을 때가 장기 보유 기간에 묶여 있다면 정말 암담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잘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셔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매매 임대사업자를 법인과 개인으로 등록할 때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